안녕하세요. 배달파트너 채널입니다. 배달파트너 채널은 모든 라이더 및 파트너님들의 안전운전과 무사고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알찬 내용과 유익한 정보로 구성할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이 쿠팡이츠의 신고를 당해 영구정지가 되었습니다. 저의 채널이 지향하던 내용들이 대부분 쿠팡이츠의 잘못된 정책과 배달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고 밝히는 영상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번 배달 수수료 2,500원 인하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영상을 통해 인하 철회를 주장해 왔었습니다. 쿠팡의 경우 요금 체계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업주에게는 더 많은 배달료를 걷어가면서 라이더들에게는 기본 수수료를 덜 주려 하는 부조리에 분노했었습니다. 저의 채널이 추구하던 라이더들과 파트너들의 플랫폼 노동자들 입장을 좀 더 고려하여 수수료 정책이 구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올렸던 영상들이 쿠팡이츠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저 또한 쿠팡이츠와 배민커넥트를 병행하며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혹자는 쿠팡이츠의 단가 인하를 보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쿠팡이츠만의 문제가 아닌, 만약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낮춘다면 배민이나 요기요에서도 수수료 절감을 단행한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런 수수료 정책은 다른 플랫폼에서는 따라하기 너무나도 좋은 선행 시스템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쿠팡이츠에서만 하던 강남 지역을 쪼개 수수료 차등을 주던 시스템을 배민에서도 구 단위로 나눈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배달 시장에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배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저 같은 작은 채널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을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봐도 채널이 영구정지된 이유에 대해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다루었던 영상들을 보게 되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쿠팡이츠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쿠팡이츠는 각종 프로모션으로 국민들을 배달업에 끌어들이고 있으나 임금이 어떻게 정산되는지에 대한 문의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파트너들을 무보험 사각지대로 내밀고 있다는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코로나 호황 속 쿠팡이츠의 갑질에 대해서도 분노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폭증하는 배달 수요에도 플랫폼 업체들은 배달 노동자들과의 상생을 저버린 채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매달리는 쿠팡이츠와 배민, 요기요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쿠팡이츠는 배달 수수료 15,000원 상한선을 폐지하며 날씨와 배달 난이도에 따라 최대 26,000원까지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 그만큼 받는 경우는 희박하다는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의 엉터리 정산금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엉터리 정산금 논란이 있던 쿠팡이츠가 배달 파트너 앱 내 일부 명칭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수입이라는 명칭으로 혼란을 줬던 항목을 예상 수입으로 변경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최초 배달 단가와 배달 후 최종 수입이 달라서 엉터리 정산금 논란을 샀습니다. 배달이 들어올 때 뜨는 금액이 최종 수입이 아닌 예상 수입이었음에도 이에 관한 공지나 안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배달 수행 시 처음 뜬 배달 단가와 최종 수익이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몇천원까지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8,200원짜리 알짜배기 콜을 받아 배달을 완료한 후 내 수입란을 확인해보니 3,500원만 찍혀있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쿠팡이츠 고객센터 측은 오류 사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며 처음에 콜 들어올 때 뜨는 금액은 예상 금액이며 실제 이동거리에 따라 배달 완료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어디에도 공지되어 있지 않아 배달 파트너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쿠팡은 쿠팡이츠 배달원을 회사의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장 신고서에 한국 정부는 쿠팡이츠 배달원을 노동자가 아닌 독립계약자로 판정했다고 기재했던 것입니다. 지난 2월 14일 쿠팡이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시고서를 보면 회사의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로 독립 배송 파트너 즉 쿠팡플렉스 배송원과 쿠팡이츠 배달원 등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배송 물류의 특성을 꼽으며 이 점이 당사의 사업, 재무 상태, 운영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잠재적 책임과 비용을 노출시킨다고 언급했습니다. 쿠팡이츠의 배달비 떼먹기 논란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일부 프로모션 금액의 미지급을 인정하며 이달 정산해주겠다 공지했지만 또다시 일부 파트너들은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쿠팡이츠는 배달 파트너에게 문자를 통해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6일 이 기간에 쿠팡이츠 스페셜 프로모션을 달성했는데도 해당 기간의 프로모션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급되지 못한 프로모션금을 1월 4차 정산에 포함돼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배달원은 1월 4차 정산일에도 미 정산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미 지급분 정산마저도 누락된 것입니다. 쿠팡이츠의 이러한 엉망진창 정산 시스템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9년 공식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도록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달원 자신이 어떤 배달을 해서 어떤 이벤트에 참여해서 얼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걸 알 수 없는 쿠팡이츠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이며 정산 내역을 볼 수 없도록 한 것 자체가 배달 수익 지급에 대한 일종의 책임 회피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기존 채널이 영구 정지되며 새로운 채널을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쿠팡이츠 및 타 배달 플랫폼들의 잘못된 프로세스 및 정책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